이재명 취임 직후 열린 현충일 기념식은 일반적인 현충일의 성격과는 다소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 기념사라기보다는 마치 3.1절 연설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충일은 본래 한국 전쟁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소련과 연계된 중공군의 참전을 등에 업고 남침을 감행하였으며 유엔군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의 양상은 훨씬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널리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러한 한국전쟁의 교훈보다는 일제시대 조선인의 고통과 탄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설의 초점은 한국전의 현실적 교훈보다는 반일 정서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기울었고, 이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은근히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중국이나 중공군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침묵하거나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외교 감정은 향후 외교 정책과 안보 전략에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시점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한일 간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의 시한이 거의 종료 단계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어느 한쪽이 공식적으로 공동개발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역에 대해 중국 또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7광구는 한국과 일본 간의 자원 개발 경쟁을 넘어서 미중 간 에너지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장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면 일본이 주도하는 개발에 일정 부분 편승하여 제한적이나마 실익을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친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는 그러한 기대조차 사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한반도 주변의 해양 광구들을 조용히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듯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이슈가 된 이재명 정부의 각종 외교 참사 이슈로 인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가려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특정 핵심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영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예산을 단 한 푼도 못 쓰겠다면서도 오히려 7광구 관련 예산은 3배 가까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왕고래 사업이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을 영원으로 책정하는 방식의 선택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정부 측 전문가들은 대왕고래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제 시추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시추만 이루어진다면 석유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유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매장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추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석유라는 것은 지하수처럼 지구의 안반 깊숙한 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자원입니다. 물론 밀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흐름이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술력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자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왕고래를 포기하고 7광구에 예산을 집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이면에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7광구는 한일 공동개발 구역이지만 중국 또한 이 지역에 강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 점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반일 감정을 재점화하고 그 틈을 이용해 7광구의 시추 주도권을 중국 측에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대왕고래 사업의 전면 중단과 7광구 중심의 정책 전환은 실질적인 자원 확보보다는 외교 전략, 그 중에서도 친중 반일 프레임에 기초한 정치적 판단으로 읽힙니다. 과연 이러한 결정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통해 냉정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시추 사업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해양 광구 쟁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여파로
중동산 석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시추 사업이 바로 그 중국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이재명의 선택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이며 결국 미국과의 갈등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외교적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서해 해역의 1광구부터 4광구까지 전 지역에 대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해안에서 대륙붕으로 연결된 5광구에서 7광구까지도 모두 자신들의 시추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마치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공동개발 수역인 제7광구의 협정 종료 시점에 맞춰 정부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 목적은 일본이 주도권을 쥐기 전에 해당 광구를 서둘러 한국이 선점하고 결국에는 중국과의 협력 또는 양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전략 자산을 스스로 내어주는 행위이며 국가 에너지 안보와 외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에서도 간략히 설명드렸듯이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중동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 전쟁의 핵심 배경에는 중동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타격함으로써 중국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혈관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양 광구 주도권을 재편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전략적 해역의 광구를 사실상 중국에 내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정작 한국 본토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견 친환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자국민에게는 고비용 저효율의 에너지를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로 읽힙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닌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